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7년 당시 토론토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폴 베르나르도는 굉장히 잘생긴 외모와 터프한 성격으로 여성들로부터 꽤나 인기가 좋았던 킹카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호리호리한 외모의 베르나르도와 한 번쯤 사귀어 보기를 꿈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여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구타와 폭언을 일삼는 탓에 애인들과의 오랜 관계는 지속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그의 앞에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의 이상형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명령에 묵묵히 복종할 줄 아는 순종적인 여자를 원했던 그에게 당시 동물병원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고분고분한 성격의 칼라 호몰카는 아주 제격이었죠. 왜 칼라 호몰카가 그에게 이상형이었던 여자였을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폴 베르나르도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만약 내가 강간범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끔찍한 질문에 칼라가 대답합니다. 정말 멋질 것 같은데? 이런 그녀의 태도에 호몰카와 사랑에 빠진 베르나르도는 마침내 자신의 끔찍한 상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수법은 늘 동일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순식간에 잡아 끈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죠. 충격적인 것은요, 그 고분고분한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밝힌 여자친구 호몰카에게 자신이 그 납치한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2년 동안 약 11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때마다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호몰카는 묘하게도 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마침내 당시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명을 따서 스카보로 강간범에 대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경찰의 수사도 시작이 되었지만 베르나르도와 호몰카는 가까스로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1990년 마침내 약혼을 하기 이릅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금발의 미녀인데다 또 순종적인 성격까지 가져서 아주 든든한 파트너였을 수도 있는데 베르나르도에게는 여전히 큰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애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불만을 그녀에게 서슴지 않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호몰카는요, 그가 자신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몰카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서고 맙니다. 어느 날 베르나르도가요, 네가 나한테 순결을 달라고, 그게 바로 네 임무야 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들어주기로 한 거죠. 호몰카에게는 15살이었던 여동생 타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는 타미 또한 자신이 여태까지 범행을 저질러온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 셈이었어요. 계획은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때는 1990년 12월 23일. 호몰카의 부모와 여동생 둘이 모두 모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에서 일은 벌어졌습니다. 베르나르도는 당시 동물병원에서 가져온 마취약을 탄 술잔을 타미에게 건넸고요. 타미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잠이 들자 서서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베르나르도가 한 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잠이 든 타미를 겁탈하는 동안 호몰카는 혹시 동생이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면제를 적신 천으로 동생의 얼굴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타미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놀란 호몰카는 동생을 거꾸로 들고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타미가 한참을 구토하는가 싶더니 결국 질식사하고 맙니다.
이 뜻하지 않은 사고에 놀란 이들은 급히 타미의 옷을 입히고 마치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벌어진 사고인 양 위장한 채 구급차를 부르게 되죠. 병원으로 옮긴 타미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단순한 질식사로 가족들의 가슴에 멍으로 남게 되었죠. 그 이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르나르도는 타미가 죽은 후에 줄곧 야! 너 때문에 타미가 죽었잖아! 죽지만 않았어도 내가 계속 갖고 놀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애인이었던 호몰카를 비난했고요. 그때마다 그녀는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헤맸습니다. 약혼자를 위한 섹스 상대. 반드시 10대 소녀여야 했고 동시에 처녀여야 했어요.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15살 소녀 제인이 호몰카의 레이더에 잡힙니다. 평소 호몰카를 좋아해서 잘 따르던 아이였는데 죽은 동생 타미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제물로는 더없이 안성맞춤이었겠죠. 당장 제인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도 술잔에다가 수면제를 탄 후에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시도했고요.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에 담아 놓습니다. 이 호몰카의 이런 깜짝 선물에 너무도 흥분되고 기뻤던 베르나르도는요. 1991년 마침내 한참을 미뤄오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호몰카 역시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 남자는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엽기 행각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당시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넘나들면서 담배 밀수를 하던 베르나르도는요. 차 번호판을 훔치기 위해서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중 한 소녀를 즉흥적으로 납치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레슬리 마하피. 당시 14살이었던 이 소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요. 그는 소녀의 눈을 가린 채 옷을 벗기고 비디오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깬 호몰카도요. 이에 동참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남편이 명령하는 대로 그가 막 이 소녀의 몸을 막 이렇게 탐하고 있는 동안 호몰카는 계속해서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결국 소녀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것은 약 2주 후 한 호수에서였어요. 어부에 의해서 발견된 여러 개의 콘크리트 박스 안에는 전기톱으로 처참하게 절단된 팔과 다리가 들어있었죠. 한편 범행을 저지른 후 한동안 잠잠하게 있던 남편을 위해 호몰카는 새로운 장난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도가 따분해할수록 그리고 자신에게 멀어질수록 호몰카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 재물 상대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던 중 또 한 건의 유괴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인기가 많고 굉장히 성격이 활달한 여고생이었던 크리스틴 프렌츠가 1992년 4월 교회의 한 주차장에서 돌연 사라지게 된 사건이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차 안에서 길을 묻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녀가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셨죠? 이 역시 베르나르도와 호몰카 부부가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이었어요. 훗날 그 법정 증거물로 채택되었던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 내용을 보면 납치 후에 이 크리스틴이라는 소녀가 얼마나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성고문과 성희롱을 당했는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이 그녀를 이제 가지고 놀았고 무참하게 살해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알몸이 된 시체는 배수구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발견되었던 레슬리 마하피와는 달리 절단된 시신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이 두 부부가 행여 경찰이 이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볼까 봐서 치밀하게 다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했던 거죠. 캐나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져 갔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을 비롯한 스카보로 강간범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이 됐고 용의선상에 오른 베르나르도가 마침내 혈액 검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거죠. 이들 부부의 집을 수색한 결과 다량의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베르나르도는요, 이 연쇄 강간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놓은 수첩을 집안에 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르노와 연쇄 살인범에 관한 책과 비디오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이었던 건 두 사람이 찍어둔 그 비디오 테이프들이었겠죠. 마침내 이들 부부는요, 1993년 연쇄 강간 사건 그리고 마하피와 프렌치 두 소녀에 대한 살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각각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호몰카가 이때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남편으로부터 성적인 고문과 폭력에 시달렸고요. 내 목숨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녀의 이런 주장은 배심원과 언론의 동정심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몰카는 베르나르도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라는 대가로 1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베르나르도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그녀의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건 몇 달 후였어요. 검사 측이 증거물로 제시한 일련의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호몰카 역시 이 범행의 적극적인 공범자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테이프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강간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수면제로 적신 옷으로 소녀의 얼굴을 틀어막았고 그 안에서 미소를 짓거나 또는 피해자였던 프렌치를 질식사시킨 후에 자신이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주는 등 사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모든 그 12년형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카를라 트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머리도 어둡게 염색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녀가 과연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죠. 범인 폴 베르나르도 그리고 그에게 집착했던 그의 와이프 호몰카, 이 두 사람의 엽기적인 행각은요 2005년 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칼라가 개봉되면서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